준비하신 분들도 참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 일부러 어떤 질문들 나온 것도 전혀 그냥 좀 일단 좀 참여자로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냥 일절 제가 혹시나 뭐 얘기를 하면 좀 오히려 좀 분위기를 깰까 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나왔던 질문들도 괜찮고요. 그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있긴 한데 혹시나 제가 얘기하기 전에 오늘 나왔던 대화들 중에서 하고 싶으신 말들 있으시면 해주시면 이제는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꽤 많긴 했습니다. 많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지금 제가 뭔가 말씀드리기 전에 묻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물으셔도 됩니다. 그 혹시 이제 오히려 좀 생각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한두 마디 쉽게 그냥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3년 전에 뭔가 공부하셨던 거 혹시 지금 생각나세요? 학창 시절 다 공부들 잘하셨죠? 대학 다니시던 분들 에이플 받은 거 기억나세요? 아마 안 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왔던 대화의 대부분은 반년이 아니라 1개월만 지나도 아마 이제 발표하신 당사자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공부들을 하는 기본적인 어떤 목적이 뭐 여러 의미에서 쓸만하고 요긴했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러려면 이 어떤 기억이 되어야 되는 게 어떤 기본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들이어야 됩니다. 근데 말 자체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수학을 할 때. 근데 어떻게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까? 자, 그러니까 질문은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야 되냐면 오늘 뭐 나온 질문들이 뭐 잠깐 이런 말이 전혀 그런 결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 내가 질문들을 만들어 갈지를 같이 좀 헤아려 보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가지 이제 필요 조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공부하는 게 뭐 학점 따려고 하는 거는 아무도 아니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그 분들은 이 늦은 시간에 공부하고 계시는 게 3년에서 5년 후 혹은 10년 후에도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되게 큰 욕심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알아가는 게 오늘도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저한테 쌓이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뒤집어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불편함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식을 위한 지식은 별 쓸모 없습니다. 제가 그냥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요새는 심지어 챗 GPT한테 물어봐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는 정답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까먹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오늘 대화들이 나왔을 때 지식적인 답들은 오히려 제가 좀 회피하려고 지금 애쓰는 이유가 찾아보면 나올 뿐만 아니라 그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 자체를 굉장히 멋있게 만들 수도 있죠. 멋있게 만들 수 있지만 뭐가 해소가 되어야 되냐면 질문이 그때 수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불편함이 해소가 되는 형태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요 조건이 생깁니다. 뭐가 있으냐면 내가 불편한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원 오브 그냥 나한테 쓸모없는 한 가지 지식이 쌓이는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매개체는 이보다 많을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질문들과 어떤 대화들 끝에 어떤 엑기스가 그 안에서 추출이 내면에서 되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뭐가 단어를 좀 불편함이라고 일부러 쓸게요. 불편한가를 자기의 내면에서 일단 보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불편함이 없으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물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자리에 왜 있느냐가 되겠죠. 맞죠? 불편함이 나한테 명료하지 않다는 건 관심이 없거나 자기 내면에서 덜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편함을 굉장히 명료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불편함을. 그리고 질문은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가 해소가 될 때,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듣더라도 나한테 느껴지는 게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되여쭤보는 건데요. 그 오늘 이제 대화들을 보니까 맞는 말들을 하시거든요. 그거 중요한데요. 당연히 중요한데 맞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를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주관적으로 생각하느냐가 사실 그 불편함의 포인트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번 대화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뭐가 좋았냐면 짜증을 들었거든요. 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런 것들이 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나 그냥 와닿지 않나요? 아, 이게 너무나 내 내면에서부터 비롯된. 그리고 저는 그게 한 주만에 해소됐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거기서 파고드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죠. 그 불편해 있으면 해소를 해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각자가 오늘 얘기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나온 대화들 포함해가지고 불편함이 있으신지 제가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거고요. 나는 뭐가 지금 불편하냐? 그러니까 물론 많겠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뿌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나한테 뭐가 있느냐에서부터 디스커션이 비롯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in some sense에서는 내가 남의 불편함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가는 거는 그냥 좀 저는 흘려보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불편한 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맞죠? 근데 그거를 표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상대방이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죠. 내가 그거를 관심을 가져줄지 안 가져줄지. 맞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디스커션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각자가 남는 거를 원한다면 그거가 일단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매개체를 보는 거에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올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실 나왔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실 오늘 한 10분이나 들어와 계신데 그 사실 전 하나도 못 들었거든요. 뭐가 불편한지. 그냥 아 오늘 순환군에 대해서 하네. 그러니까 일단 요거에 대해서 어떤 예시들과 들여다보자. 그거 말고 내 그 가장 근본적인 불편함과 짜증. 그랬을 때 사실 저는 뭐가 기본적으로 녹아 있다고 기대하고 사실 듣고 있는 거냐면 이거 왜 하냐? 사이클릭으로 왜 생각하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두 번째 발표에 보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을까? 물론 그 어떤 페르마의 어떤 소정리처럼 이렇게 딱 보면 파이널 사이클릭 그룹 케이스죠. 어떤 정확하게 어떤 그 오더가 이제 P인 경우에 있어가지고 막 그 굉장히 그 어떤 이제 현명한 어떤 이제 관찰이지만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 어떤 그 애들 놀잇감에도 사실은 이 구조가 녹아 있다는 것들을 눈치채기는 이게 실제로 정확하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정서가 있는 거냐면 이거 어디다 써먹을까라는 거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거 왜 하는 거냐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질문거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매개체를 보라는 것은 구체적인 매개체의 어떤 매몰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예시일 뿐이고 일단은 내 불편함부터 먼저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는 가운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서 이게 지식적이지 않게 내 내면이 클릭이 되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게 짜증이 나. 그게 갈고리처럼 걸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리서치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거를 계속 경계하면서 대화하냐면, 맞는 쪽으로만 대화가 진행되지도 않고, 그리고 가령 심지어 이 첫 노트를 보면 이미 얘가 있죠. 제너레이터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얘기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어, 맞는 거 자체가 맞고 틀리고는 사실 그렇게 이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이슈이고요. 그거는 맞추면 돼요. 다 뒤져보면 나오고 얼마든지 그거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보다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내가 지금 어떤 포인트에 불편함을 갖고 있냐. 그래서 사실 지금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 좀 듣고 싶거든요. 내가 지금 그래서 사실 그게 일단 갈고리 걸리는 게 그게 첫 번째 스텝. 자, 근데 만약에 그게 명료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둘 중 하나를 생각하는데 내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생각을 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걸 보는 가운데 그 짜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짜증이 남들이 내 질문을 어떻게 평가할지보다 훨씬 더 우선시 되면 그 표현이 나와서 리서치할 때 대화들을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에 이게 그 존중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그 겸양의 표현 비슷하게 it might be silly 이렇게들 보통 표현을 해요. 왜냐면 내가 진짜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그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 내 지금 궁금한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딱 그게 정확하게 일단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래야 대화에서 남을 게 있어요. 네, 일단 코멘트들 있으면 드릴게요. 네, 현영 선생님. 그 이번 주 공부하면서 정말 똑같이 느꼈거든요. 고개를 끄덕끄덕이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짓을 이제 추상대수학 한 10개 남짓되는 영상 내내 그 짓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한편으로는 무의미하고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느낌도 의심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파고들어 볼게요. 일단 더 파고들기 전에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다른 분들은 혹시 비슷한 공감대들 없으세요? 공감이 가세요? 아, 지금 뭔가 보고 있는데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공감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각자의 불편함이 뭔지를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지식적인 거랑 조금 별개 얘기입니다. 말이 수긍이 가시나요? 나 지금 이거 왜 듣고 있느냐? 나 지금 이거 왜 알아야 되느냐? 굳이. 뭐 매주 공부할 좋은 기회니까 뭐 맞죠. 근데 그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까먹는다니까. 그 네, 굳이 귀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이게 사이클릭 그룹 이거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죠. 네, 이해찬 선생님. 저는 그, 이제 어떤 책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봤거든요. 이 순환군 관련해가지고, 그, 이제, 이인석 교수님의 서양대수학분에 학부대수학의 반이라는 엄청 거창한 이름으로 딱 박아놓고, 그 순환군의 부분은 순환군이다. 이 증명을 쫙 써놓고, 엄청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이제, 그냥 라인 바이 라인 읽는 거에 그쳐서 그런지, 이게 왜 학부대수학의 반이냐라는 게 아직 별로 안 와닿아서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강준 선생님. 저는 사실 이 순환군 자체에 뭔가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어떤 거에 사실은 좀 이 순환군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구조를 다루는 학문인데 그 구조 중에서 이제 군이라는 게 어쩌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서도 좀 더 특수한 게 순환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순환군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공통적인 정서가 되고 최근에 이제 입실론 델타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술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지금 수학적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구나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은 참여를 하면서 내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 지금 모호하니 그런 것들 좀 찾아보자가 사실은 제 어떤 참여하고 있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그 얘기입니다. 일단 익숙하게 만드는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한 어떤 니즈를 느끼신다. 약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있으신가요? 근데 공감이 가시나요? 내 불편함에서부터 어떤 관찰들을 좀 보기를 원한다. 이게 그 제일 첫 번째 정서입니다. 대화들을 할 때 있어서 그 좀 까놓고 얘기해서 남의 불편한 건 별 관심 없어요. 내 불편한 게 관심이지. 그리고 거기서 공통분모를 발생을 시켜서 대화를 해야 서로가 피상적이지 않은 대화를 합니다. 한두 마디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 지금 여러 이제 그 각자의 니즈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좀 그것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 이게 아시안 쪽 학생들한테 좀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인데 좀 너무 모범생들이 많거든요. 틀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맞는 것들 꼬치꼬치 대답하는 포지션들 취하지 마시고 자기의 주관들을 드러내는 포지션들을 취하시는 게 모든 의미에서 좋습니다. 그거 에이플 받는 거 별거 아니에요. 별로 쓸데기 없습니다. 이거 평가에 대한 게 현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저희가 이거 왜 배우는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저희 대수 왜 배웁니까? 지금 정석님께서 물어보신 거를 좀 답하고자 하는 건데요. 같이 제가 오늘 길면 10분 안에 얘기가 안 끝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아주 길면 제가 40분 안에는 대화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대화가 마지막이라고 가정을 하는 가운데, 지금 저희가 이거 추상대수라고 하는 거 이거 왜 배우죠? 이거 왜 신경 써야 되죠? 저희가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정답 여쭤보는 거 아닙니다. 각자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대수학 거왜 신경 쓰세요? 전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저는 또 이런 대화가 좋은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것들을 말을 주워거렸을 때 상대방이 피드백으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 소리라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걸 다시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어떤 단위에 대해서.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 조건에 대한 겁니다. 지금 일단은 납득이 되어야 되는 건 그 대수 왜 필요한지 대수학 알제브라가 왜 필요한가요? 일단 카테고리를 좀 좁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수학을 벗어나는 거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쓸만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거를 관심 갖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은 많겠지만 실제 대수학은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지만 그거에 관심을 갖는 건 아닙니다. 일단 대화의 어떤 목적이 수학이라는 거에 한정지어서 우리가 지금 이거 뭐 그렇게만 말해도 아마 납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리니어 알제브라는 꽤 필요한 것 같다. 이 정도는 그냥 대충 끄덕이시죠. 근데 그거 말고 대수학이라고 저는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판단이 좀 달라져요. 리니어 알제브라는 오케이. 물론 굉장히 나이바에게는 이 앱스트랙트 알제브라 랭귀지를 거쳐서 리니어 알제브라를 기술할 거니까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냥 저는 일단 그냥 앱스트랙트 알제브라 자체도 훨씬 더 와닿게 생각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계속 밑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수학이 그 대신할 대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중1 때부터 배웠죠. 뭘로요? 숫자를 x, yg로 바꾸는 거. 특히 x. 그렇죠? 그래서 중1 때 그렇게 싫어했던 그거. 어떻게 감히 건방지게 문자에다가 연산을 하는 그거가 대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수학의 핵심은 뭐예요? 대수학의 핵심은 집합에다가 뭘 도입하는 겁니까? 연산을 도입하는 겁니다. 맞나요? 공감이 가시나요? 대수학 저희가 지금 맨 처음부터 하고 있는 작업은 연산을 어떻게 도입할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들을 나눴을 뿐이죠. 연산을 한 개냐, 두 개냐, 그게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 연산이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수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집합에다가 뭘 도입하는 겁니까? 연산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뒤집어서 여쭤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그거는 공감이 가세요. 대수학은 연산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산이 수학을 하는데 필요합니까? 내 수학을 하는데. 연산이 없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원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학 못하고요. 사용대수학 못합니다. 왜요? 연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산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 숫자 장난질하다가 좋아하던 중학교 때 당황스럽게 XYZ를 도입합니까? 그러면 XYZ 이 미지수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추상적으로 그때 결합법칙과 덧셈, 곱셈을 문자에다가 도입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문자를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굉장히 사실 큰 추상화였죠. 돌아본다면 특히 우리의 소위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겹치는 시점에서 아씨 왜 문자에다 이런 장난질이야 했던 그게 이 어떤 연산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조금 적응이 되면 오히려 재밌잖아요. 오히려 중학교 때 배웠던 유클리드 기하보다 훨씬 더 재밌게 배웠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그 저는 근데 납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화가 목적이고 내가 지금 이거 대수학 왜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필요 조건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대수학은 기본적으로 연산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필요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까요? 일단은 연산은 있어야지라는 거가 수긍이 가신다면 대수학을 모르면 연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사이클릭 그룹 G랑 H가 있을 때 그럼 G 곱하기 H가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연산이 무엇이냐? G랑 H로부터 할당이 된다는 것이냐 뭐냐라는 것도 나왔죠. 이게 다 연산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네, 이해 선생님. 네, 뭐 까칠한 견지를 계속 유지해 보자면 만약에 이제 연산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을 하더라도 이제 학생이나 어쨌든 까칠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실수, 복수 정도의 연산만 하면 충분하지. 뭐 거기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함수의 합성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왜 이렇게 극도의 추상화를 시도하느냐?
이거에 대한 좀 설득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이죠. 네, 일단 계속 듣겠습니다. 그다음 이주 선생님. 저도 비슷한 견지긴 한데, 그렇다 하면 그냥 선형대수를 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견지이죠. 더 있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경계에 대한 질문이고 지적이고 좀 불편함이죠. 아,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라는 어떤 치사한 생각도 있지만 좀 꽁수라고 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납득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찾아보시고 고민하시고 대화하는 쪽으로 디스커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를 기준으로 대화를 해야 되냐면 내 불편함부터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불편해?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이 한 발자국을 가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공부한 모두한테 모든 의미에서 나를 포함해가지고 도움이 되고 사실 설령 남이 신경 안 쓰더라도 알 바 아닌 거죠. 난 내 궁금한 걸 해소하는 게 이 스터디라는 목적이니까. 자, 그랬을 때 그 아까 이해찬 선생님께서 하신 것부터 보면 지금 저희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건 추상대수입니다. 선형대수가 아니라 저희가 아는 답부터 제가 지문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는 답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함수들의 모임도 군으로 볼 거잖아요. 물론 1대1 대응 함수들의 모임을 볼 거지만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함수의 합성을 건방지게 연산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이게 선형함수일 때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행렬의 곱셈이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빠르신 분들은 아마도 초등학교 때 행렬을 만약에 물론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행렬의 곱셈 배웠을 때 사실 거기서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문제는 쉬워요. 문제 푸는 거는 행렬 곱셈을 이따위로 정해야지. 이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함수의 합성으로 보면 딱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이렇게 연산을 정했던 거는 선형함수의 합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보면 정확하게 행렬곱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관점은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겁니까? 추상대수에서 나오는 겁니까? 추상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떤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까? 함수의 합성을 연산으로 보겠다는 추상화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행렬의 곱셈만 필요한 게 맞죠. 하지만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는 질문을 해소하려면 추상적인 견지가 필요하죠. 여기서 어떤 정신 나간 추상적인 견지가 있는 겁니까? 함수를 숫자처럼 간주하고 함수의 합성을 연산처럼 간주하겠다라는 정신 나간 생각.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 이게 그리고 아까 사실 페르마의 소정리도 사실은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관점. 이거 분명히 딱 P번 가가지고 다이얼이 도는 딱 그 상황인데 모두 P일에서 지금 지시하는 바가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추상적인 견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상화라는 저는 지금 뭐를 납득시키고자 하는 거냐면 선형대수를 공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추상대수를 공부하자 하는 지금 이거 왜 굳이 내가 이 관점을 알아야 되냐라는 거를 지금 설득하고자 할 때 추상화의 필요성에 대한 견지예요. 그래서 이 대화의 끝에 단순히 구체적인 거를 보는 게 남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내가 한두 가지 예시 이면에 있는 이 무한가지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추상적인 견지. 근데 특히 추상대수는 어떤 견지에서 연산이라는 걸 바라보는 견지에서.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걸 바라보는 추상적인 견지를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함수의 합성을 연산처럼 바라보는 관점을 얻고 거기서부터 행렬의 곱셈을 재해석하는 관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따로 노는 것처럼 어떤 보고 있었던 방식들이 사실은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는 그 관점을 줄 수 있겠구나. 줄 수도 있겠구나. 납득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떤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본인의 불편함을 계속 길어내셔가지고 사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로 분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지식 배우는 게 별 의미 없어요. 그거 다 나중에 다시 해도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적인 공부 자체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나한테 이게 시원하게 남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첫 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첫 줄을 볼 때 일단은 그러면 전 그것부터 다시 읽어볼 것 같아요. 내가 그룹 왜 알아야 되는데? 그룹은 어떤 상황이에요? 연산이 한 개인 가장 심플한 상황이에요. 뭐 연산은 두 개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나온 얘기 중에서 실수랑 복소수의 연산만 알면 이게 딱 전 이런 얘기가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드는 생각. 내가 내면에 갖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 지금 접하는 이 어떤 이 기대 스터디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접할 때 이것들을 토대로 내가 내 내면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일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대화를 하는 결과로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하는 말들을 포함해가지고 설득을 대라는 포인트가 아니라 나만의 관점으로 가다 보면 이게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이거 반대로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꼰대적인 정서라기보다는 내가 일단 약간 귀를 열고 듣는다에 가까운 정서가 됩니다. 근데 단지 그 듣는 매개체가 수학이라는 매개체를 토대로 내가 다시 재생각하고 내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거에 가까운 정서인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지금 이제 정성님의 견지에서 어떤 이제 나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 그럼 이거 그룹이라는 거 왜 신경 써야 되네. 그룹 많잖아요. 그룹, 링, 뭐 이것저것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룹이냐. 그냥 벡터 스페이스도 아니고. 연산이 한 개인 가장 쉬운 상황이니까 일단은 요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자가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정석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벡터 공간이라고만 하더라도 연산이 두 개예요. 기본적으로. 더 복잡한 거죠. in some sense에서. 그래서 일단 연산이 한 개인 이 가장 심플한 상황부터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뭐만 준 거예요. 집합에다가 연산만 준 거예요. 근데 꼴랑 한 개. 일단 그거부터 이해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소를 하나 뽑겠다고 했습니다. 즉 임의의 그룹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존이는 못가지는 합의가 된 거예요. 아 일단 연산은 딱 한 개 주고 항등원 여건 이런 거 결합 법칙 다 되게 주고 그리고 원소를 한 개 뽑겠다. 이게 첫 줄이에요.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거가 지금 정의거든요. 정의를 보면 스팬 오브 X 정의를 보면 X를 포함하는 모든 서브 그룹들을 다 인터섹션을 하자로 정의가 된대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이 원소를 뭐 제네레이터라고 부르든 계속 오늘의 많은 얘기 얘랑 관련해.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돼요. G에서 X를 포함하는 모든 서브 그룹들을 다 인터섹션 하는 것으로 디파인이 된다. 그런데 그거를 써보니까 X의 n승 같은 거밖에 없다. 여기서 n승은 실제로 연산으로서 n승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로서 곱셈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연산은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X의 n승이라는 기호가 말이 되려면 연산을 기준으로 연산을 n번 했다는 말밖에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의미가 성립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죠. 이 X는 숫자라는 의미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다 비자명이에요. 자, 첫 번째 이 정의 자체의 비자명. 정의 자체의 비자명. 이게 뭐냐? 라는 게 있고요. 그럼 일단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수학적으로 헤아려 본다면 일단 X를 포함하는 서브그룹이 존재해야죠. 그래야 인터섹션을 하던가 말던가 할 테니까. 이게 정의가 되려면 일단 H가 있어야지 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으면 정의 안 될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왜 하필이면 이따위로 적혀있냐? 자, 근데 지금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해소해야 되는 질문들인 건 납득이 가시나요? 일단 왜 정의가 그러니까 정의가 이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불편하시다고 하면 다 따져야죠. 이거 지금 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들이 내가 왜 지금 이딴 거 왜 신경 써야 되는지 이게 불편함과 짜증을 섞어서 봐야 되는 관점인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리니어 알제브라에서는 이거 뭐예요? 스팬, 네, 스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디멘전인 경우는 이거 정확하게 베이시스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만약에 벡터가 한 개 주어져 있으면 그 한 개짜리로 다 만들어지는 걸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벡터 스페이스의 스팬과도 일치하는 개념이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 이게 내가 이때까지 그 벡터 스페이스 했던 개념을 그룹에 대해서 적응하고 있을 뿐 이게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링이든 모듈이든 아무 상관없게 정의하는 방식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그냥 써오고 있었던 거를 지금 그냥 사실은 추상적으로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것이고 저가 말하는 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뭐만 바뀔 거예요? 여기가 서브 그룹인 대신 서브스페이스로 바뀔 거고요. 리니어 알지브라에서는. 링에서는 서브링으로 바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일단 데피니션이구나.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베이시스에 대해서는 별로 어떤 내가 이거 왜 알아야 돼에 대한 불편 없으시다면 일단 필요성은 좀 수긍이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이거 왜 이게 말이 되죠? X를 뽑았으니까 X는 있어요. 얘는 픽스가 되어 있어요. X를 포함하는 서브 그룹이 존재해야 돼요. 이거 왜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룹에 대해서 그룹이라는 거 외에는 뭘 알기 때문이죠? B가 있다는 건
G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서 서브그룹이잖아요. 서브그룹의 정의는 सब셋인 동시에 그룹이면 되는데 सब셋은 말장난으로서 자기 자신도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보면 약간 우시하게 되는 겁니다. 아씨, 이게 H 실제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말만 되는구나. 그러니까 화난다고요. 정의 보면. 실제로 뜯어보면. 아, 이게 정의는 X를 포함하는 모든 H를 인터섹션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는 이게 인터섹션이 가능한 H가 존재하는지를 적어도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인터섹션으로 정의한 셋이 그룹이 되는 거를 확인해야 돼요. 맞죠? 비자매한 거예요. 둘 다. 근데 H가 왜 있어요? G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 답을 하면 짜증나는 얘기잖아요. 아씨, 어쩌라고. 씨. 그러니까 G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전혀. 말만 되는 것이지. 자, 그리고 이게 왜 그룹인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훨씬 그거보다 스페시픽해요. 얘는 이런 형태로밖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리니어 알제브라 버전으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 녀석의 어떤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형태로 생긴다는 것도 잘 수 있죠. X 한 개짜리에 대해서. 이거 왜 알아야 되지 생각 별로 안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두 개라고 해보죠. 만약에 원소 두 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두 개면 X, Y를 포함하는 이걸로 정의되는데 정의되는 거 문제 없나요? 문제 없죠. 우리는 H는 계속 H 쓸 거니까. 그럼 이거 뭐 될지 보이세요? X, N, Y의 M승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룹이 교환 가능하다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반면에 리니어 알제브라의 경우는 되겠죠. 리니어 알제브라는 X, Y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답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환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줄만 제대로 내 방식으로 읽어도 이거 안 불편해요, 별로. 할 생각이 너무 많고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했던 얘기를 지금 이렇게 앱스트랙트하게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대화는 아까 사용대수는 필요하다는 게 납득이 가시다면 아, 이거 사용대수에 그대로 적용되는 관점을 추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채게 됩니다. 혹은 적어도 이 불편함을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그냥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게 생기죠. 왜냐하면 내가 그 당위를 납득하려고 애쓰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누는 거죠. 불편함 자체만 나눠도 돼요. 짜증 자체. 근데 그걸 그러면서 분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수긍이 가시나요? 자, 혹시 여기까지 어떤 들었던 대화 중에서 그래서 다음 주 대화가 좀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어떤 부분은요. 그냥 넘어가는 정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받아들인 익숙하게 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리고 제가 그냥 제 방식으로 해석을 해드린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라인 바이 라인을 다 읽어라 이런 거랑도 좀 다른 견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나 지금 이거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니까 다 딴지를 거면서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 이거 그룹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원소 일단 연속 한 개 주는 거 하나 땡겼어. 아, 이거 근데 보니까 이거 뭐야? 아, 근데 이거 리니어 알제브라 거랑 똑같고 이렇게 생기니까 이걸 사이클 그룹이라고 불러서 우리는 실제로 이 G에 신경 쓰는 스트럭처인데 이게 사실 리니어 알제브라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겠구나. 약간 이런 상상해 보다 보면 재밌단 말입니다. 실제로 답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예시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저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죠. 자, 혹시 한 가지 얘기를 더 할 건데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드린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습니다. 근데 견지는 이해 가시나요? 내 불편함. 그리고 그거를 견지하는 가운데 읽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내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근데 그 상상의 나래가 그냥 단순히 개통 철학이면 안 되고 이 보는 매개체랑 맞물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안 까먹으십니다. 네, 이승규 선생님.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강의 하나하나 볼 때는, 이게 왜 이런 걸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이런 거 의미가 있었구나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또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하나하나를 읽어 나갈 때도 좀 불편함이라고도 하셨는데, 좀 약간 내 흥미랑 맞닿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랑 좀 비슷한 그런 네, 느낌이라는 정확합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영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미 그러면은 그 이전에 어떤 대수학적 구조들의 어떤 관찰을 볼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수학적 대상들을 더 많이 잘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 어떤 취향과 테이스트는 아는 게 바뀌면 당연하지만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대수학을 대수학으로 보지 않아요. 제 경우는 사실 대수학 자체를 저는 기하학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들은 여기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서로 이제 대화가 되지 않을 게 뻔하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대화했을 때 이거 정의만 가지고 분명히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들을 매개체를 볼 때는 그거의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더 독이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런 지식이 있으니까 여기나 이렇게 설득을 스스로 하는 건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되는 것 같고 이 정의 자체, 이 대상들 하나하나 자체 그것들에 천착해가지고 상상하고 그 회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판해 봐야 되는 거, 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틀어본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의를 가지고 주어져 있는 것만 가지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하고 틀어보면서 납득을 하는 쪽으로 하나하나 알아가야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불편함들이 다 해소가 된다는 얘기는 당연하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한 걸음로 한 걸음을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될 겁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얘기들 있으시면 또 듣고요. 네, 강성원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은 불편함보다는 좀 신기함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순환군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딱 Classify all cyclic groups up to group isomorphism까지만 딱 썼을 때는 이게 몇 가지가 넣을 줄 알고 이거를 클래시파이를 하겠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앤서를 저렇게 두 가지만 딱 썼을 때 이게 그렇게 된다고? 라고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 한 줄 한 줄 쓰시는 거 보면은 한 줄 한 줄이 이해가 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좀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감정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첫 줄에 있는 저 스팬 그 사이클릭 그룹의 정의 부분에 그러니까 정의라고 써 있는 저 부분 있잖아요. X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서브 그룹을 다 교집합하면은 그 사이클릭 그룹이 나온다. 저것도 딱 그런 거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X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X에 연산된 것들도 포함하고 있어야 될 거고. 근데 그런 그룹이죠. 그룹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저만의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그 추상대사 그 부분은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한 줄로 표현하자면 좀 저만의 직관화를 하면서 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군이나 그다음에 이 순환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직관화가 됐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모듈이나 링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게 뭔지는 전혀 모르겠는 그런 불편함은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정의 첫 줄, 둘째 줄 보면 좀 그 의미가 신기한데 저희는 그룹이 있다고 했지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룹이 있다고 했지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았어요. 뭐 교환된다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벨리안 그룹 그런 말 안 했어요. 그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미 X를 뽑는 것마다 X로부터 만들어지는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개념을 정의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더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 약간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불편함은 해소가 되어야 돼요. 이 불편함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센스냐면 그 일단 내가 지금 뭐가 지금 불편한지를 스스로가 캡처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해소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 대상들을 다시 보면서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거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것과 함께 맞물려서 그 불편이 해소가 되어가는 게 좋은 어떤 이제 그 방향성의 어떤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남들은 오히려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걸 수 있지만 나한테는 히얼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강성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 내가 신기하다. 약간 이런 거가 사실 또 뭐랑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왜냐면 내가 지금 뭔가가 수긍이 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정서로 환원이 돼서 계속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정의를 지금 다시 살펴보면 이거 트리키한 거는 납득이 가 있어요. 이거 말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이거 정의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H를 쓰는 게 아니라 G를 쓰고 있는 것이다. 좀 빡치는 정서란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어쩌라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궁금한 건 H인데 실제로 H를 토대로 정의해야 되지만 사실은 H를 쓴다는 말이 아니야. 하지만 H를 가지고 정의해야 되는 거야. 아씨 장난 아니야. 약간 아무것도 새롭게 알려주는 게 없잖아.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빡치는 정서를 저는 사실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뜯어보면. 이거를 정의하려면 H를 알아야 되는데 H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냐면 G를 모르니까. 연산이 정의가 돼 있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이상해요. 이 표현이 뭐를 가르쳐주냐면 이게 이퀄이니까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어요. 첫 번째, 그러면 이게 모든 인터섹션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X를 포함하는 임의의 H를 생각하더라도 얘는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H를 생각하든지 간에 X를 포함하는 G의 서브그룹인 시점에서 이 모든 정수에 대한 이 파워 늘 이 셋은 반드시 H에 들어가야 돼.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맞죠? 여기서 H는 임의의 H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그 H. 하지만 있으면 얘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제가 사실 보인 거는 이쪽만 보인 거예요. 맞죠? 얘는 모든 H에 대해서 다 들어가므로 사실 증명기초에서도 이런 인터섹션 정의했지만 그래서 이쪽은 보장됩니다. 맞죠? 하지만 그것도 일단 비자명이긴 해요. 왜 모든 H는 얘를 갖고 있어야 되냐? 하나가 더 있죠. 이 안에. 이것도 보여야 돼요. 즉 뭐라는 걸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 원 오브 H이다. 이 H의 선택지 중에서는 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퀄이 되는 거죠. 얘는 모든 H에 들어가는데 알고 보면 원 오브 H는 얘기 때문에 이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말은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말이 되게끔 정의했는데 우리는 이 지금 형태 헤아려 봄으로써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H 형태가 가장 작은 게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구나. 근데 이 형태를 뜯어보면 어떤 거예요? X를 가지고 말만 되게끔 다 모은 거예요. 일단 연산은 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연산에도 닫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항동원 넣었어요. 영승을 항동원으로 본 거죠. 역원도 넣었죠. 그러니까 정수로 n을 바꾼 거죠. 자연수가 아니라. 영과 음수를 포함하도록 써놔야 이게 말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안 당연하지 않으세요? 재밌어요. 이것만 잘 한번 헤아려 본다고 하면. 그리고 정의상 그럼 얘는 반드시 뭐가 보장이 돼요? 정의상 반드시 교환 가능해야 돼요. 왜냐면 파워를 올리는 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맞죠? x의 n승에다가 x의 m승을 해주면 무조건 x의 n 플러스 m승일 수밖에 없어요. 정의상. 근데 얘는 저희가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릭 그룹은 서브 그룹으로서 언제나 뭐가 보장이 되는 재밌는 그룹이에요? 아벨리안이 보장이 되는 재밌는 서브 그룹이에요. 근데 오리지널 그룹은 교환이 가능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 7개 중에 하나는 뭐가 해소가 되냐면 아벨리안 그룹이 아닌 시점에서는 사이클릭이 아닙니다. 교환이 불가능한 시점에서는. 그렇죠? 제네레이터가 한 개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튼 근데 만약에 제네레이터가 두 개, 아까 다이애드럴 그룹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이애드럴 저거 굳이 신경 써야 되냐? 제네레이터가 두 개니까 한 개를 못하는 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 예시를 굳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경우를 본다면 이거 만약에 원소를 두 개로 하면 이 대응되는 거를 쓸 수가 있겠지만 이 대응되는 게 아벨리안이 될까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뭘 보장해야 되니까 두 개를 뽑은 거에 대해서 두 개끼리가 교환이 되는 걸 보장을 해야 되는데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클릭 그룹은 굉장히 독특한 그룹인 게 원소를 한 개를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아벨리안이 보장이 되지만 두 개를 가지고 이거 X, Y로만 바꿔주게 되면 이거 정의 똑같이 얘 동작하거든요. X, Y를 포함하는 모든 H의 인터섹션. 그런데 얘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면 재밌고 근데 절대로 아벨리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릭 그룹은 뭐라는 걸 보실 수가 있냐면 이거 그룹 중에서 제일 쉬운 경우이구나. 선지식이 없다고 하더라. 이게 가장 구조가 심플한 스트럭처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 경우가 모든 그룹들 중에서. 그리고 이 노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알고 보면 이런 그룹은 G랑 G 쿼션트 MG 이런 형태밖에 없다. 그러니까 답을 그냥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를 알게 되는 거냐면 당연히 일단 아벨리안 그룹이고 교환이 가능한 형태의 그룹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이게 일단 그룹을 일단 스터디하는 거니까 가장 단순한 경우를 보고 있는 것이고 라는 걸 보고 물론 어떤 라그랑지 티어럼의 역방향을 보는 거가 지식적으로는 답이니까 기대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벡터 공간 스트럭처일 때는 이 교환이 되는 게 엄청나게 큰 거구나. 원소 두 개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XY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표현이 될 형태이라는 걸 사실 눈치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벡터 공간이라는 걸 구조적으로 주는 거니 연산은 사실 두 개지만 이게 굉장히 나이스한 경우구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거 그냥 불편함으로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얘기 정리합니다. 다시 그 감상을 할 때 그 구체적인 예시를 보는 거는 오히려 지난번에 어떤 강조한 것처럼 되게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는 가운데 예시 자체에 어떤 집착하기 위해서 예시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내가 여기서 내 불편함들을 길어내서 그거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써먹기 위해서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그 정의 자체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어떤 무미, 무취, 무색 이 느낌은 실제로 그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그렇게도 잘할 수는 있습니다만 재미가 없죠. 다 떠나서 일단 요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애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불편함 그리고 그 질문들을 내용들을 가지고 답해 보려고 이 어떤 주어져 있는 오브젝트들 자체를 가지고 답해 보려고 했을 거. 그리고 그 과정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 어떤 스터디를 하실 때 모범생 스탠스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이 어떤 대상들을 어떤 이제 일단 접해보자 이런 견지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찔러보는 대로 그냥 다 찌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편함을 사실 길어보려고 하면 몇 개 안 나와요. 내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그거를 그냥 얘기하면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를 그냥 나누고 그냥 공감대를 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분쇄를 해야죠. 공부한다는 건 수학 공부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야죠. 그래야 다 지난주보다 진전이 있죠. 그리고 그 공부가 나중에 이 기대수 형태의 스터디가 끝나더라도 그렇게는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 나름대로는. 그래서 결국 계속 나는 내 어떤 새로운 것들을 공부할 때마다 내 불편함들이 있지만 그 대상은 바뀌겠지만 공부하는 매개체는 바뀌겠지만 계속 나는 내 관점하에서 먹고 있는 거죠. 남이 뭐라는지는 관심 없어요. 당연하지만 제가 하는 말들도 포함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그래서 근데 좀 공감은 좀 가시나요? 결국에는 내가 공부하는 거는 내 관점을 가지고 어떤 대상들을 보기 위함이고 이게 나 추상대수는 싫지만 선형대수는 좋아. 이거는 굉장히 게으른 관점입니다. 그냥 다 연결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선형대수가 납득이 간다는 게 나한테는 수긍이 가면 연결을 해야죠. 스스로가.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거를 들고 와서 실험하는 건 좋지만 그냥 굉장히 그냥 수동적인 의미에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는 그거는 다른 의미에서 게으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편한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니까. 좀 정리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상대수는 이 관점의 자유도가 굉장히 재밌어요. 각자가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자유로. 그게 좀 엽기적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다 똑같은 얘기라고. 분명히 다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함수의 합성인데 연산이래. 이상하지 않으세요? 함수인데 숫자처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게 추상화의 끝도 아닐 가능성이 높게 시작이 지나지 않는다는 걸 눈치를 채면 내가 지금 보는 대상들이 나중에 공부가 쌓이다 보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비록 추상화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숫자들의 연산을 주는 걸 가지고 함수들에다가 합성을 주는 거를 추상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마음속으로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1, 2, 3, 4 이런 것들이 정수론의 관점에서 대수기하적인 관점을 취하면 이게 함수 그 자체거든요. 사실은. 상수함수라는 뜻이 아니고 저한테 1, 2, 3, 4가 저한테 진짜로 비자명한 함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수 자체를 공부하다 보면 이 관점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관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추상화들을 이제 음미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게 굉장히 엽기적일 때가 있어요. 이게 이런 의미라고. 내가 이때까지 그냥 단순하게 1 더하기 2가 3이라고 했던 게 실제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
살펴보면 좀 어이가 없을 때가 생깁니다. 그게 재밌어요. 네, 한정선님. 솔직히 말하면 방금 저 스팬 X에 대해서 교집합하고 저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못 알아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이제 어 그 이제 다음 영상이 이제 뭐 라그랑지의 역방향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라그랑지 정리의 역방향. 근데 그 뭔가 예감이 뭔가 불길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진도를 될지. 본인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 이 GDS 스터디의 그 목적은 매주 영상을 한두 개를 나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끌려가지 마시고 내 걸로 하시는 과정에서 그건 필요하면 팀원들이랑 대화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들은 먹어야 됩니다. 이게 뭘 먹어야 되냐면 어 지금 이게 만약 공간 내가 지금 이거 뭔지 좀 납득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그 코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납득이 가요. 이게 꼭 발표 형식으로 쌈박하게 있어 보이는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건 정직함에 가까운 정서예요. 자기를 기만하지 않는 거.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 있을 때는 멈춰서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늘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잘 조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믿으셔야 되는 거는 재밌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이 어떤 정서에 맞들리시면 해석학으로 못 돌아갑니다. 재미없거든요. 너무 지저분해요, 해석학은. 대수학은 너무 깔끔하고요. 생각의 방식이 너무나 이 수학의 코어는 추상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과 양쪽에 들고 이걸 사과 두 개라고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1 더하기 1이 2인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그 견지처럼 이 어떤 생각의 방식이 먹어지게 되면 더 이상 사과로 가게 되면 짜증이 나요. 뭔지 아니까. 더 이상 사과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그래서 구체화에서 추상화로 가는 견지에서 나중에 남는 거는 클릭이 되고 나면 구체화는 그냥 구체화일 뿐입니다. 물론 지저분한 게 어떤 필요가 없다거나 어떤 요긴하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 어떤 견지들은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다음번에 혹시 이제 그 대화가 된다면 각자의 어떤 불편함들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측면에서 대화가 좀 더 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구체적인 매개체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얘기랑 독립 어떤 별개로 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네,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말이 가시죠. 그래서 본인이 수긍이 가는 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공부해요? 이게 무슨 나중에 2회독, 3회독 할 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지막 이야기로 해석학개론에서도 강조했던 포인트가 아무것도 외우는 게 아니다. 역시 대수학도 아무것도 외우는 게 아니다.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라인 바이 라인의 로직을 이해하라는 말이 단순히 아니고 내 관점으로 재해석이 되도록 납득이 가야 된다. 안 가면 생각을 더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리고 그 답변을 잘 얻을 수 있도록 본인의 질문을 잘 비틀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뭐가 불편한 것이? 그리고 그거 하나 해소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한 시간인 것이죠.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멘트 있으신 선생님 계시면 코멘트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승현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저,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게 됐고요. 이게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제가 좀 삶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그냥 좀, 되게 뭔가 이렇게 주어진 벽을 격파하기 위한 그런 것만 계속 해왔는데 사실 이게 나의 흥미와 계속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나의 생각, 그러니까 내 관점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게 되게 좀 조금 전 오늘 되게 좋았네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딱 단지 스터디의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좀 나의 관점으로 사실 삶을 만족스럽게 산다라는 건 되게 개인의 주관적인 부분인데 그 나의 색깔과 관점이 없이 살아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저는 사실 오늘 되게 이거 스터디하기 전에 수상대수 공부 이렇게 하면서 좀 되게 좀 한편으로는 좀 막막했거든요. 그냥 이거
그냥 좀 모르겠어요. 되게 답답한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있었는데, 그냥 오늘 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좀 나라는 그런 색깔을 가지는 게 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이 다른 점이 맞는 말들 대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나만의 세계관을 세우는 거는 되게 저는 건강한 것 같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깡패잖아요. 다 맞는 말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냥 받아들인다의 정서보다는 내 관점으로 내 세계관을 그걸 매개체로 해서 구축해 나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특히 추상대수는 수학의 추상화에 꽂히기 때문에 이 관점을 이해하고 아니고는 굉장히 수학을 재밌는 친구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되어져요. 추상대수 그 자체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대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수학적인 사고방식과 친해지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것들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의 방식들을 익혀내기 위해서. 근데 그 제가 지금 오늘 공유한 이 생각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을 공부하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어떤 내가 전혀 모르는 걸 이질적인 걸 접하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거기서 좋은 쌈박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납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남이 대신해 주지 못해요. 그거의 그 선을 한 번 이제 넘으시면 나중에 그게 계속 그냥 반복이 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 세계관이 생겨서 나중에 그게 남이 근데 그렇게 설득될 필요가 없으므로 그로 인해서 남이 질문을 할 때 대답을 별로 안 해주게 됩니다. 다른 의미에서 남에 대한 존중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방식으로 남이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대도 성립하지만. 그래서 내 관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정 선생님. 그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많이 도움 되었는데요. 근데 대부분 어떤 레퍼런스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어떤 수업들 중에서는 그런 오늘 해주신 말씀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 이끌어주는 어떤 멘트들은 좀 흔하게 들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순전히 그 자기가 혼자만이 해야 되는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수학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어떤 소위 말해서 학벌순으로 줄 세워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좀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잘 몰라요. 내가 수학에 적성이 맞는지. 근데 보통 이런 어떤 사유 방식들이 적성이 맞는 사람들은 남들이랑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학부생들은 특히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꼭 사회성 자체가 떨어지는 걸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측면보다는 어차피 대화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혼자 아싸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비전. 왜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얘기하면 다 도망가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타고난 부분이 되었든 그냥 넘는 경우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대화의 창구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 있어서 좀 기대수화 같은 건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창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수업에서 이게 안 되니까 불만을 갖는 정서로서 남기기보다는 그게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수학의 렉처를 할 때나 말을 할 때는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건 저만의 주관적인 해석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게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 이런 정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중요한 거는 제 방식대로 끌려오라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관점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본인의 관점대로 보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운전할 때 내 방식대로 되기 전에 운전 맨 처음 배우면 다 막 꼬인단 말이에요. 재미없어요. 근데 내 방식대로 하는 법을 배우면 이제 고속도로도 가게 되고 속도 그냥 막 내게 되고 재밌거든요. 이 생각의 방식을 그 자유자재로 본인의 방식으로 하는 그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좋은 매뉴얼 읽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쌈박한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꼭 필요한 것조차도 아니에요. 그냥 결국에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부트캠프나 어떤 그 일타 강사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결국에는 근데 뭐는 이제 있냐면 그걸 한 사람은 하기 때문에 해주는 얘기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해라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저는 필요 조건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1번 불편함을 드러내고 명확하게 하고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그리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을 것. 2번 해소하는 과정에서 내용 자체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추상적인 정의 그리고 그거를 들여다보게 하는 구체적인 예시 그것들을 토대로 내 불편함을 분쇄하는 형태로 대화가 되고 그거를 디스커션하면서 나누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하나 맞고 틀리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뒤져보면 다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게 맞는 대상을 토대로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지식적으로 교정하는 것 자체가 포인트이기보다는 그 교정되는 가운데 내 생각이 교정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그 생각을 교정하는 주체도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들과는 다른 견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가가 말하는 방식대로 주억거리는 게 아닙니다. 수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내 관점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본인한테만 인상적이면 됩니다. 근데 본인한테는 인상적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학점 A뿔 이런 게 신경이 전혀 학부생들의 경우는 신경이 안 쓰이게 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게 됩니다. 나중에는 왜냐하면 그 학점이나 이런 외적인 보상을 토대로 설득을 하는 사람들 설득의 레벨이 피상적이고 너무 얕거든요. 자기를 정말로 설득하는 이게 일본의 덕후 같은 게 왜 생기겠어요? 자기의 즐거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세상에서 사고치는 그런 덕후들을 보면 자기만의 세계관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그런 거를 쌓아가는 거에 어떤 그냥 드릴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그런 것들은 그냥 한두 번의 어떤 쌈박한 납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이런 게 수학에서 재밌어요. 사실 지식은 별 관심 없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연습 문제도 좀 못 풀어도 돼요. 이거 어떤 내가 이거 맞고 틀리고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몰라도 돼요. 알면 또 하면 되는 것이. 근데 뭐는 중요하냐면 그 하는 가운데 내 호기심이 남으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이런 지출과 보상을 이런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좀 내가 남들이 봤을 때 좀 멍청해 보이는 질문들을 해서 좀 면이 깎이는 거를 오히려 지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거기서 보상은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걸 보상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남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멍청하게 질문해도 돼요. 진짜로. 어때요? 남이 뭐라고 생각하나 알게 뭡니까? 어차피 그리고 남들은 계속 말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한테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정말로 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가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의 목적을 잘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내 관점을 세워나가는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멋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관점을 세워가지고 자기 관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 사람이 멋있는 것이지 학자 메이 받고 이런 데 많잖아요. 별 매력 없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칭하러 가야 돼서요. 오늘 애들 2차 시험 줘야 되거든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또, 어, 혹시 또 코멘트 해주신 선생님 계시나요? 간단하게만 조금 코멘트를 감상?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왜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대수적 구조, 뭐 해석적 구조, 뭐 해석적 성질, 위상적 성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 6개월 전에 그런 말을 들었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아예, 아예 정말 0이었을 거예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이해하는 것이 0이었을 건데, 지금은 아주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 게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우리가 해석학 개론이랑 위상수학 조금 하긴 했지만, 이 대수학을 하면서 그게 조금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추상대수학에서 다루는 게 집합인데 그냥 집합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집합이잖아요. 여기서 특별함은 연산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렇게 연산이 주어진 집합을 보니까 되게 신기한 성질들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조금 멋있는 말로 쓴 게 구조라는 단어가 아닐까 라는 저만의 감상, 저만의 느낌이 생기면서 그래서 요즘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사실 아직 되게 재미없거든요. 대수학 공부하는 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모르겠고, 뭐 교수님 조언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했는데 막상 또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젠가 넘어야 될 장벽 앞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그 여담인데 제가 중학교 때 드럼을 좀 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이 대략 어떤 느낌이냐면 드럼 칠 때 처음 가면 타이어만 치라고 해요. 그 짓을 한 달 동안 시킵니다. 재미가 없죠. 근데 한 달을 치고 나서 세트에 올라가요. 세트에서 드럼 치는 거 열심히 칩니다. 그래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 혼자 치거든요. 혼자 이 짓을 하는 건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 3년 동안 그 짓을 하고 너무 재미없었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밴드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드럼도 있고,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이제 보컬도 있는데, 이제 드럼이 빠지는 게 티가 나니까 나한테 뭔가 집중이 된다는 느낌도 들고, 내가 틀린 걸 친구들이 알아주니까 그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되잖아요. 좀 재밌는 거예요. 저는 사실 수학을 좀 약간 그렇게 좀 봐보려고 하고 내가 3년 동안은 타이어만 치고 있겠구나.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해주시는 선생님 계시나요? 없으면은 우선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